예, 하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의 전공인 적천수천리를 강의하는 제27장, 자, 새로운 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출신장이에요. 자, 이 출신장을 두게 된 이유는 이때만 해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범접을 못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룹이 있죠. 예. 저희 아버님은 저도 미량박 시험 보았는데 저희 아버님도 시골에서 이거 치셨어요. 예. 그렇죠. 뭐 시골에서 살면서 뭐 했겠어요. 그럼 얘네들은 사주를 보질 못했죠. 그럼 이 출신장이 되면 그럼 얘네들에 대한 한계는 거예요. 출신. 근데 질병장하고는 틀립니다. 질병이야 고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출신장은요 얘네들을 상대해서 지금 강의를 할 겁니다. 뭐 이 원문이라는 것은 명나라 때 나왔고요. 이게 지금 청나라 때 1800년도에 1600년도 1700년도 1800년도 이렇게 되니까 아직까지도 임철조 선생이 증주를 했을 때 당시만 해도 물론 많이 대화가 됐죠. 근데 이 원문이 나온 것은 명나라 때라고 생각하면 이 출신장은 이네들이 전유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우리 같은 사람은 감히 범접을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요. 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외외라고 해서 이게 산 높을 외자예요. 높은데 경쟁을 하는 거죠. 서로 누가 높은가를 산봉우리가 경쟁하듯 하는 거예요. 저기를 보면 아실 거예요. 금강산 전경도라든지 이런 데 막 치고 올라갔죠. 과제, 이거 이제 이네들의 이제 싸움이에요. 다스를 하기 위해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요? 다스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매라고 해서 등급을 매기다래요. 매기다라고 했을 때 매자가 여기인데요. 발음이 같습니다. 등년해서 이거 등급과 같대요. 차례 용자니까. 이런 당시 이렇게 됐을 때 1, 2등을 다툴 때 그 사람의 사주를 보면 한 개의 원기가 암리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다. 암암리에 존재한다? 결국은 임철조 선생이 이제 증주자인 임철조 선생이 해석해 주실 거죠. 자, 원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건 지묘에서 나온 거고요. 요거는 적천수 천미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적천수 징의에서는 설하고가 썼다는 징의엔 이 원주가 없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같아요. 뭐 이거 제가 읽어서 시간을 없앨 필요는 없고, 허비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임 선생의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여기서 읽고 올리겠습니다. 두 줄만 읽겠습니다. 임시와 했습니다. 명론, 논명이 아니라 명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명을 논하기를 사람의 출신, 저 사람의 출신은 최난,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옷만 봐도 알죠? 출신이라는 거는. 농사꾼의 옷 틀리고요. 양반 옷 틀렸어요. 최난, 어렵다. 호로유 원기가 전원하다. 이 원기라는 건 이제 지장간을 이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전원, 원기가 있다. 그 원기란 건 뭐냐면, 올리고 하겠습니다. 불특이라고 해서, 뭐뿐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산대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겁니다. 요것만 하면 안 돼요. 격국에 청하고 기하고 벌려서 또 다르게 기하고 한 것은 또 더군다나 용신의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라고 해서 저 불특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름지기 연구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지 중에 장신의 지장간에 숨겨져 있는 용신을 사령했는지 이걸 보려는 거예요. 그럼 격국론으로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령까지 나왔으니까. 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걸 포함하다라는 거예요. 이 포라라고 해서 이건 잡을라죠. 포리라고 하나요? 포라죠. 잡을라자니까요. 네, 맞습니다. 포라. 용신 희용뿐만 포함해서 어떻게 한다? 한신기신까지 무엇을 할 거냐 하면 불능쟁점.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반대로 유생공지정 이렇게 껴안고서 껴안을 꾼다 있잖아요. 껴안고서 정을 생기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유 격국에서는 본래 무출색초 이 색이라는 거는 일반 색보다는 평포짐한 곳에서 딱 색이 드러났다면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색깔이 보이질 않는데 격국에서 이 특이한 점이 없는데 명관 이름 있는 관을 쓰고 무리해서 우뜸이 되는 거예요. 이 코프리 영자가 우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빼하나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제가 이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파란 글씨까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소리를 하셔요. 이거 제가 읽기만 하고, 저는 임철조 선생의 말씀을 그때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소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여기요. 먼저, 필선, 국이 세덕지 미악이 아니라 옵니다. 그 세덕, 대대로 덕을 좋게 했는지 나쁘게 했는지를 먼저 연구하고, 이거 집안을 보라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차론, 그 다음에 논하기를 산천지 영수. 산천에 신령하고 빼어난 기운. 이거 산수짜리 보라는 소리네요. 결국은 있는 집에서 왕릉이나 서삼릉이나 있는 집 대갓집에서나 산수짜리 잘 쓰지. 어떻게 이거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가 현 시대에 산수짜리까지 봐가면서 물론 우리 조상도 산수짜리 쓰고 했다고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나 산수짜리 찾아서 쓰는 거지. 요즘 다 공동매지 가지 어디를 가겠습니까? 소위 종령이라고 해서 이 종자와 영자는요, 이 영특함이 이렇게 종 모양에서 그 속으로 가득 찼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이게 육자가 이제 기를 육자인데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빼어난 기운을 기른다. 이게 조상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상떡이 아니죠. 몇 자리 덕이죠. 그걸 명당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조상의 좋은 일과 나쁜 일 한번 몇 자리를 보는 것이고요. 따라서 세덕이 대대로 내려 덕을 쌓은 것이 원자는 불론명이야. 명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안 되죠. 명 볼 사람이 명만 보면 되지. 아버지 덕을 얼마나 쌓는지, 산수자리가 어떤지, 그거 찾아다닐 수가요? 있겠습니까, 요즘? 호로 세덕 심전, 덕을 쌓는 것이, 대대로 덕을 쌓는 마음이 그 일. 첫 번째요. 산천이 그 이. 조상자리 쓴 것을 두 번째요. 명격이 그 삶이다. 세 번째 보내는 소리예요. 제가 이 가축 처리했습니다. 이 파란 글씨는요, 적쳐서 징에는 없는 소리예요. 천미에는, 징에는 없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끌고 왔어요. 그럼 서라고. 아예 그냥 이거 없앨 바에는 여기까지 없애는 게 낫겠죠. 그러나, 간명지요. 명을 보는데 요점이 있다.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여기까지 가야 되겠네요. 얄자가 여기 들었으니까. 살인상생이 귀한 것도 아니고 안인상청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다. 두 개가 걸린 거예요. 만약 견연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살인재관이라고 하나씩 떼야 됩니다. 그것이 딱 사주에 드러나서 움직인다. 사람의 심목자, 마음과 눈이, 사람의 마음과 눈이 딱 움직인다고 해서 필비가족, 반드시 아름다운 명조가 아니다. 예. 그런데 이 철조 선생은 뭐 이런 걸 다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앞니전한 걸 찾아라는 것 같아요. 만약 용신이 가볍고요, 병리, 희신이 안복하고요, 예, 지장간에 들어있고요, 수기가 심장돼 있고요, 깊이 들어 있을 때 처음에 볼 때는 아울러서 무호처, 뭐 그냥 좋은 곳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데, 월간 월유정신 자꾸만 보다 보면 보고 또 보고 하면 정신이 있어서 그 중에 필요원기, 반드시 원기가 있다. 의, 자세, 수심, 마땅히 자세하게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참, 저는 이거 빨간 글씨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놓고요. 이 부분은 현 시대의 명략자로서 공감할 부분은 아니죠.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논문 쓴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 되든 안 되든 사례명조는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 이제 철조 선생이 벽곡론으로 먼저 푸십니다. 자, 벽곡론을 풀었다? 그러면 인월에 태어난 기토일주예요. 네, 정관격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맞죠?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은 길격이죠. 길격이니까 생해주는 오행이 상신이라고 합니다. 네, 상신. 만약 정관격을 용신으로 썼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용신이다라고 했을 때 격용신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격용신을 돕는 걸 상신이라고 그러고요. 격용신을 들어오는 것을 깨러 들어오는 오행을 막는 것을 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신은 이 격이 생하는 것이 바로 구신이 됩니다. 격이 이게 목이니까 화가 구신이 됩니다. 상신과 구신은 격으로서 딱 나눠놔야 됩니다. 그 이유, 격분론에서는 상신과 구신부터 찾으니까요. 이런 격을 정하고 나서죠. 이건 천간에 투출하지 않은 격이니까, 월지에 있으니까, 월지에 있는 다른 정기를 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관격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철조 선생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네. 올려서 쓰고 말씀을 듣도록 하죠. 네. 임진, 이거나 쓰겠습니다. 이민, 김이, 무진. 이거 토가 한 그룹으로 강할 것 같습니다. 진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철조 선생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기토 생우 맹춘이래요. 춥죠? 인월은요. 정월달이니까요. 춥죠. 관 당령했대요. 이 관이 당령을 했습니다. 천간의 복 덮어주고 있어요. 이 재성 여기요. 재성이 딱 덮어주고 있습니다. 생관유정, 관을 생해서 유정하다. 여태까지 이거 격국론으로 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춘초, 초범이죠. 피토는 습하고 또한 차다. 이 일주를 얘기하십니다. 연월의 임수 또한 통분 신고했다는 것은 요 진토 쪽에 통분하고 도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죠. 반가운 것은 희귀 인중병화 사령위형이라는 거예요. 사령해서 용신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인목 중에 뭐가 들었어요? 무토가 들었고요. 병화가 들었고요. 간목이 들었습니다. 이게 7일, 16일이죠. 이렇게 날짜상으로 한 달이니까요. 이때 사령했다고 그리고요. 간목은 또 당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령과 당령에 대해서 저는 잘 구분을 못하겠어요. 일단 병화를 용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복, 엎드려 있죠. 엎드려 있으면서 동생, 생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생화하고 있다는 거죠. 뭐 생을 만날 것이 없어요.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장간에. 소위 원기가 암리존이다. 이 원문에 있는 첫 번째 원문에 있는 걸 끌고 오신 겁니다. 지 병운에 여기입니다. 이 병운에 원신이 발로했다. 자, 운이 있으니까 운이 지나가니까 지장간에 있는 용신이 튀어 올라온 겁니다. 쫓아 올라온 거죠. 그래서 무진년은 왜 끌고 오셨냐 하면은 이 임수를, 아이고, 제가 강의하느라고, 이 임수를 극을 해요. 이 세년에요. 비조시간이라고 해서 비겁을 돕고요. 시간에 있는 비겁을 돕고요. 여부터가 극과 임수, 요 임수를 극하니, 즉 병화가 불수고 저 대원에 있는 병화가 그걸 받지 않았어요. 대개천하였다. 이 대개란 이 우두머리 대자거든요. 큰 소리를 쳤다라는 것이죠. 이 일반적으로 속론 이야기에서 관성불투, 관성이 투출하지는 않았어요.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무거우니, 봐서 이렇게 딱 맞네요. 재성이 저거 불투합, 재성은 좀 가볍죠. 위 평상명이다라고 해서 뭐예요? 일반적인 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상명이라는 건 벼슬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벼슬아치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그런데 벼슬 못하면, 궁에 못 들어가면 그냥 호칭이 뭘로 변할지 모르지만 일단 벼슬을 했겠죠. 대개천한 거 보니까. 자, 이 사주 이렇게 봐서 얼른 봐서 이 사주 용신부터 찾아야 되겠죠. 그럼 철조 선생은 이 용신을 병화로 본 겁니다. 이렇게 많은 토가 있는데도 이 병화를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무게를 달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사주에 뭐가 가장 강한 오행인가 하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토는 진짜 많습니다만, 비겁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병운에 원신발라였다는 것을 보면 화오행이 용신이라는 것은 기밀의 무진시생에 약하고 철조님이 주장하는 것 더하여 임진년생에 무진년에 비겁을 두어서 임수를 극해서 어떻게 돼요? 병화를 꺼트리지 않게 해서 대개천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래 무게중심이 이루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행지수를 확인해 보면요, 목이 5.3이 됩니다. 화가 2점이고요, 토가 4.5. 금이 없습니다. 금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주예요. 수가 1.7이죠. 목오행이 초가종조오행이 돼서요, 목체 금토용조이나 금오행이 부재불용해 갖고요, 목체 금을 빼고 토소부터 시작해서 토가 용조에서 화오행이 용신이고요, 토오행이 희신이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자주로 떼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왜 목이 강했을까요? 진토와 미토와 진토 속에 있는 예, 모두 요 사주는요, 중기에 있고요. 이런 사주들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넘어오는 기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목, 여기에 또 을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기는요, 구가 돼요. 예, 이건 구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고요. 9, 38이거든요. 이 중기가요, 3예요. 예, 인목은요, 여기서 자기 자신이 제일 강하니까, 16이니까 제일 강하죠. 그래서 이 사주가 숫자로 가만히 따져보면요. 진토 속에 을목, 미토 속에 을목, 인목 속에 간목, 진토 속에 을목 해서 이 지지가 전부 목이 돼버렸어요. 암리존한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목들이 이렇게 많아서 일주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용신을 바로 쓴 겁니다. 예. 그런데요, 우연치 않게요, 이걸 벽분론으로 푸니까요,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 사주가요. 예. 벽분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이제 벽분론이에요. 정관격에는요, 예, 정관이니까 형충파해를 꺼리라 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치운론에서요, 예, 심해점 선생이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정관격에는요, 상신으로 재성과 인성이 있다. 솔직한 얘기로 인성은요, 구신입니다. 재성과 인성을 쓰는데, 예, 일주가 조금 약하면 일주를 돕는 육친, 인성이겠죠. 취하고요. 관성이 조금 약하면 관성을 돕는 육친, 재성을 취한다. 각주처리 분명히 했습니다. 261번 봅시다. 이겁니다. 정관이 용 재인 할 때는 신초경, 신이 일주가 조금 약하면 즉 취조신, 일주를 돕고요. 일주를 돕는 걸 취하고요. 관초경, 관성이 조금 약하면요, 즉 취조관, 관성을 돕는 것을 취하라. 위에 책 같은 권 연말 6페이지에 있어요. 4권이죠. 이거는 정이고요. 이와 같이 격공론에서도요, 심여청 선생도요, 정관격을 잡아놓고도요, 일주의 강약을 보시더라 이거예요. 무조건 정관격이니까 이건 격은 좋다라고 해서 격을 도와주는 임수를 쓰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주가 약하니까 일주를 도와주는 오행을 써라. 그 오행은 뭐예요? 인성이죠. 그런데 사주 자체에 인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운에서 인성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주가 대귀천하, 대괴천하, 천하의 큰 소리를 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임철초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호명, 좋은 명은, 좋은 명은 불여, 뭐만 못하다, 호운. 이 불여라는 것이 가운데 끼면요, 이게 더 좋은 겁니다. 뒤에 것이요. 호명, 좋은 명은요, 불여, 뭐만 못하다, 좋은 운만 못하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운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사람의 명이 따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이 없으면 명 아무리 좋아봤자 소용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운이 좋아서 이 사주가 대개천하한 사주가 되겠죠. 격국론으로도 정관격, 괜찮은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명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신대운에는 격과
상충이 되는 운이 들어오니까 벽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벽공문에서. 그래서 신대운은 안 좋을 것입니다. 이제 이거 뭐 해드릴까요? 460번 한번 해드릴까요? 좋죠, 뭐. 시간이 걸리면 모르겠네요. 네. 지금 이 박대운이요? 뭐,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겠죠. 네, 목이 채니까요.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것이 이렇게 그룹을 이루고 있네요. 네, 이 사대운, 병호대운이 돼야 됩니다. 이 신대운은 별로 안 좋습니다. 분명히 벽을 깨트리고 들어오는 운이고요. 병호 정미가 제일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461번입니다. 자, 이 사주요. 이 사주는 격으로서는 참 복잡한 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주가요, 바로 앞에 사주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앞에 사주는 인월에 태어나서 양년생이라 화운을 깊게 많이, 모금까지 깊게 받아먹은, 저 앞에 사주는 그런데, 이 사주는 일찍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운이 빨리 오니까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같이 위에 사주와 같이 이 사주는요, 진월에 태어난 간목일주지만 이렇게 격을 잡아놓으니까 세 격이 나와요. 작기라고 하면서요, 제가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록겁이 있어요. 네, 철조 선생님도 말씀을 하세요. 이 간목이 록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록겁격도 되거든요. 을목에 뿌리를 내린 간목이 있고요. 편인은 또 뭐예요? 이 진월 속에 뭐가 들었어요? 을개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번기도 또 재성이 되잖아요. 을목은 여기 간목에 투출하고요. 기에서는 임수에 투출하고. 그러니까 작기라는 것은 진술충묘에 태어난 사주는 천간으로 어떤 음양을 가리지 않고 그 기운이 천간으로 투출하는 잡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격을 잡고 있습니다. 세 개가 됐죠. 그리고 운이 인월에 태어난 것과 진월에 태어난 것은 대운이 2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찍 운을 받아 먹고요. 신유대운에는 별 볼일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봅시다. 갑생호 개춘이에요. 아까는 맹춘이었죠. 물론 기토고 일주는 틀립니다. 그러나 체가 목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갑진이라고 하면 이 진토가 진토 되는 을목도 있지만 더 강해지는 거죠. 목이요. 목 유역이, 목이 여유가 있다, 기운이. 우도 비록지죠. 보세요. 요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비겁과 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이 있어서 시관의 병화가 덕투, 유일하게 저 병화를 식신으로 용신을 쓰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통이순수, 휘황찬란한 걸 통해서 순수하다. 연간임수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세요. 바로 이제 이게 임수가 이제 식신이 뭐예요? 식신이라는 거. 편인이 저 식신을 그걸 하려고 덤벼든다라고 하실 거예요. 자하의 조토지제라고 해서 뿌리가 좀 약하다라는 것이죠. 우봉 비견지설 해서 비견이 설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저 병화를 끌라고 덤벼들 텐데요. 전전상생, 그래서 돌고 돌아서 상생을 하는 바람에 그래도 이 편인이 위험치는 않다라는 것이죠. 즉 병화가 더욱 세력을 얻었다. 왜? 수생목 이렇게 한 그룹을 해서 목생화 하니까요. 무운에 여기요. 무운까지 갑니까? 여기 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술지 원신 투출해서 재임. 그러니까
이게 무운이라는 것이 좀 그러네요. 여기는 어떻게 지났는지를 얘기를 안 하시네요. 예. 술지 원신 투출해서 임수를 제하는 바람에 양관 분영했다라고 해서 두 개의 관과 무리에 빼어났다. 삼원급제를 했대요. 그러나 벼슬이 사로가 민응현질자, 제대로 뛰어나지 못한 것은 운이 서방 금지로 흘러서 설터 생수하는 이유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 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지 병호정미 대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무운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아마 병호정미는 앞에 사주와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왜? 목체 금토 연구에서 금은 또 이게 술토 속에 있는 신금, 암장되어 있는 신금 끌어내 쓰지 못합니다. 쓸 수 없어요. 네, 조금 좀 아쉬운 사주네요. 똑같이 목이 참 강합니다. 6.7, 금이 1.4, 신금 2개가 있어서요. 그래서 모고인이 체가 돼서 목체 금토 연구에서 부재불량하지 한 거나 마찬가지죠. 목체 토화 연구에서 사로 민응 현재 두드러지지 못한 것은 서방 금지로 뜨기 때문이다. 도명, 불용, 고운이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역시 운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년에 이 화운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 화운이 좋죠. 괜찮습니다. 용신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제가 격국론에서 이거, 자평진전에서는 없애버렸어요. 제가 제격으로 처음에 봐서 써놨다가, 가만히 보니까 격이 3개가 투출했어요. 그래서, 없앴습니다. 네, 앞에 사주 거의 비슷합니다. 운은.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되겠죠. 금은까지 보니까 이 운은 안 좋습니다. 신유 대운은요. 무토 대운이 괜찮고요. 이 기토는 별로 좋을 것 없습니다. 예.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 파랗게 나왔는데요. 파란 건 아닙니다. 목체 토화 연계에서 화용신이고 중하가 같습니다. 중하 별로 좋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자백 다음번에 강의가 462, 463으로 이제 끝나고요. 그러나 다음번에 또 원문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도 지휘장이요 깁니다. 질병장보다도 그거만은 못하지만 지휘장도 깁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